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이제 변방 국가가 아닌 주역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마치 대재앙이라도 닥친 것처럼 위기를 부추기며 무시무시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JTBC는 대재앙의 공포, 한국이 더 위태로운 이유, YTN은 트럼프 다 멈춰 세울 것, 수출산업 노란불, KBS는 관세 1000% 언급한 트럼프, 그리고 한국경제, IRA 폐지 갈림길, 배터리 40조 투자 어쩌나 등으로 악의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가짜 뉴스들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정책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천문학적인 돈 풀기, 기업 보조금과 같은 진입장벽을 통해서 민간 기업을 통제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했던 정책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들입니다. 자유시장의 역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이 같은 반시장, 반자본주의적 규제를 철폐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들 정부 주도 정책들을 폐지해야 글로벌 경제가 복원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전히 트럼프는 대재앙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좌파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가 한국 경제를 박살낸 것처럼 바이든 좌파 정부는 세계 경제를 크게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두 정권은 패배한 것입니다. 바이든 좌파 정부 이후에 전 세계는 곳곳에 강성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푸틴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독일 등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고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프랑스는 강성 리더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역시 극단적 이념, 종교적 신념을 지닌 초강성 지도자들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에서 모두 초강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이미 독재 권력이 자리 잡았고 자유진영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집권부터 나토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를 지킬 의무가 없다. 그의 선언은 나토 회원들에게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나토 군사비 무려 3분의 1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참을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각 나토 국가들이 최소 GDP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토 탈퇴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토 국가들에게 스스로 자체 방어를 강요하는 것으로 세계 방산 무기 수요를 폭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GDP 2%를 군사비에 쏟아부을 경우 글로벌 무기 시장은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 방산 수출에 엄청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도입했습니다. 유럽에서 군사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K2 전차 7대, K9 자주포 1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고, 또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대신에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것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유럽의 최강의 지상군 보유국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과 중동 아시아 지역 국가들 또한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세계는 군사적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되어서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냉전 이후에 방산 분야를 축소해버리고 복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무기 산업은 극도로 수축하였지만 한국 방산 기술은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현재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던 현무5 미사일은 괴물로 통합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입니다. 3m 두께의 콘크리트 층을 관통할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벙커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북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결정적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좌파 정권은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자 세계 각 지도자들 마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 함께라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고 서방과의 관계 회복과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영토 20% 포기 제한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레반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요구하며 자신들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탈레반조차 트럼프의 협상력 앞에 새롭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또한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이 공격을 중단했고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세계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버리지 코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갈루치 전 북한 핵특사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당시부터 동맹국에 대한 무조건적 안보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패권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산산업은 초대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계 질서는 인류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이념 전쟁 앞에서 한미일 동맹은 세계를 리드하는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국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념적 동지로서 강력한 국정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강성철님, 조규희님, 양용호님, 김성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